지식과 상상의 경계를 넘는 시간, 여기는 로이북스입니다. 책을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죠? 폴랑 저자의 공무원 인사교류 성공비법. 이걸로 공무원 인사교류 제도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저자분 왕복 5시간 출퇴근. 정말 힘들었겠어요. 이걸 인사교류로 2년 반 만에 해결하고 워라밸을 찾았다니 대단합니다. 혹시 근무지 때문에 고민 중이시거나 이 제도가 그냥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이게 공무원분들 고충 해결이나 또 연구지 배치 이런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실제 과정은 생각보다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네. 우선 인사교류. 이게 정확히 뭔가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어려움 해결, 맞벌이나 육아, 부모님 봉양 같은 거요. 그리고 연고지 배치. 이게 주 목적이라고 들었어요. 종류가 또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관끼리 계획해서 예를 들어 1년이나 2년 이렇게 서로 파견 근무하고 다시 돌아오는 계획 인사교류가 있고요. 다른 하나가 이제 개인이 원해서 아예 소속으로 옮기는 수시 인사교류 또는 희망 인사교류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여러분이 관심 가지시는 건 이 후자일 거예요. 아하, 수시 인사교류. 그럼 이건 누구나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당연히 뭔가 조건이 있겠죠. 네, 그렇죠. 가장 기본은 전출 제한 기간을 채웠냐 이겁니다. 이게 또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 달라요. 국가직 공무원끼리는 공채면 5년, 경채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고요. 지방직끼리는 공채가 3년에서 5년, 경채는 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가직이랑 지방직 사이는요? 이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네, 이건 좀 특이한데요. 뭐랄까, 지금 있는 곳에서 의원 면직, 그러니까 스스로 사직하고 새로운 기관에 신규 임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별도 제한 기간은 없는데 대신 양쪽 기관장의 동의가 필수적이라 이게 사실상 가장 큰 허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책에도 나와 있던데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휴직 기간, 또 지위 해제나 정직 기간, 이건 전출 제한 기간 계산할 때 다 빠진다면서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제 근무한 기간만 인정되니까 내가 조건 되나? 하고 계산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네. 책에 보니까 궁금증 해결 Q&A 같은 것도 있던데,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직렬이나 직급이 달라도 교류가 되나?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일단 직렬이 다른 경우 국가직은 원칙적으로는 같은 직렬끼리만 가능합니다. 근데 지방직은 좀 달라요. 명시적으로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서 기관의 인사 방침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행정직이랑 사회복지직 교류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오, 정말요? 네. 그리고 아예 특례로 정해진 경우도 있어요. 지방교육 행정직이랑 국가직 행정직, 교행직류 포함 이렇게 세 직렬 간에는 교류가 가능하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직급이 다를 때는요? 예를 들어 제가 7급인데 8급짜리로 가는 거, 이것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낮은 직급으로 가는 소위 강임을 감수한다면요. 아, 강임. 네. 근데 이 강임을 선택하면 아시다시피 승진에서 좀 불리해 줄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우선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고, 기존 직원들하고 경쟁할 때 좀 밀릴 수도 있고요. 역시 단점도 있네요. 물론 장점도 있어요. 이전 직급 경력은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는 합산이 되고, 근속 승진은 가능합니다. 근무 평정 기록도 이전 기관 거 반영되고요. 근데 책에 보니까 강임을 안 해도 승진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자분 동료는 강임 없이 교류했는데 7급 다는데 1년 하개월이나 더 걸렸다고. 이것도 무시 못할 문제네요. 맞아요. 현실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교류 형태도 꼭 1대1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3명 이상이 이렇게 순환하는 다자교류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조건 맞는 사람 찾기가 더 쉬워서 성사율이 더 높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호. 반대로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 이건 기관 입장에서 인력 뺏기는 거니까 동의받기가 정말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알겠습니다. 책에서 성공 확률 높이는 팁도 10가지나 제시했던데 그중에 좀 와닿았던 것들 몇 개만 짚어볼게요. 첫 번째가 역시
인내심. 그렇죠? 이게 뭐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것만큼이나 기다림의 연속일 수 있다. 저자는 2년 반, 다른 분은 6개월 만에 되기도 했다니 정말 편차가 크네요. 네, 케바케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팁이 저는 좀 의외였는데 첫 교류에 신중해라. 2번 교류할 생각은 아예 접는 게 좋다. 이런 조언이었어요. 새 조직 적응이 생각보다 정말 힘든가 봐요. 그럴 수 있죠. 환경이 바뀌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팁도 중요한데 혹시 모르니 인사팀의 다른 직렬하고도 교류가 가능한지 꼭 물어보라는 거. 가능성이 확 넓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 맞다. 이것도 있었죠. 네. 그리고 넷째, 가끔 인사 담당자가 사실 교류를 별로 안 원해서 막 비현실적인 조건 같은 걸 내세우는 핑계를 댈 수도 있다고요. 그럴 때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규정 딱 들이밀면서 계속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도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포기하면 안 되죠. 또 아까 말씀하신 일방 전출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기대하지 말라는 거랑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출근 날짜 딱 정해지기 전까진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는 조언. 이것도 정말 현실적이었습니다. 네, 저자 본인도 막판에 교류가 엎어질 뻔한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공무원 인사교류, 분명히 고충 해결이나 연고지 배치 같은 좋은 기회인 건 맞는데 와,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네요. 자격 조건부터 시작해서 강임이나 승진 문제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 기관끼리 협의도 잘 돼야 하고. 그렇죠. 결국엔 끈기랑 정보력이 성패를 가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좀 경직된 공직사회에 유연성을 불어넣으려는 시도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개인의 그 절실한 희망이랑 조직 운영의 필요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특히 강임을 하던 안 하든 전입하고 나서 승진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이건 당사자에게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근무지만 옮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국가직이랑 지방직은 조직 문화가 정말 다르거든요. 업무 범위나 순환 근무 주기, 승진 속도, 심지어 비상근무 얼마나 자주 하는지까지 이런 문화 차이가 교류 결정이나 그 후 적응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뭐랄까 완전히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와, 그렇겠네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 전출 제한 기간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기관에서 협조를 잘 안 해줘서 원하는 데에 교류를 못하는 분들, 특히 좀 비선호 지역이나 기피 부서에 계속 있어야 하는 분들께 과연 이 인사교류 제도가 정말 희망일까? 아니면 혹시 희망 고문에 더 가까운 건 아닐까? 이런 상황에 그분들의 사기나 또 장기적으로 계속 근무하려는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귀한 자료 덕분에 공무원 인사교류의 밝은 면과 또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전자책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책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전자책 전문 출판 로이북스